이광구 전 은행장은 즉각 사임하라!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 실시하라! 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으로부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채용비리입니다. 지난달에 저희는 채용비리를 자행한 KB금융그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은행 앞에서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리은행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금융회사의 채용비리 사건 때문입니다. 2017년에 이미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 비리 사건이 밝혀졌었죠. 신입 공채의 무려 10%가 채용비리로 채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미 3년 전에 검찰 조사로 채용비리 혐의는 다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은행은 여지껏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그런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당시의 공개채용에 지원했던 모든 지원자들입니다. 누가 피해자인지는 분명한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이 대체 변명으로 통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하나도 없고 또 그 채용비리 책임자였던 회장은 여전히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또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죄 판결 받은 책임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도 변종 취업 꼼수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청년들에게 희망 가져라, 꿈 가져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할 자격 있습니까? 이 얘기는 3년 전 우리 당 심상정 전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다루면서 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은행은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채용비리에 대해서 진솔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채용비리로 인해서 우리은행으로 인해서 금융회사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은 청년들에게 책임과 반성의 모습을 보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저는 KB금융그룹 규탄 기자회견에서 당선된다면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를 비롯해서 공동해법을 시민사회에 모색하겠다라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로부터 이광구 전 은행장 및 채용비리 관련자들의 사임을 촉구하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비리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은행장은 이광구 위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행장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인터뷰할 때 차라리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은 염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거짓 사과라고 규정한 것들은 앞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은행이 했던 행태를 보면요, 우리은행장 이광구 등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에 보냈습니다. 이는 뭐냐면 금융실수화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은 형을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에 보낸 사람들은 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은 분들은 금융회사 임직원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종 취업을 알선해 것들은 조폭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피해자가 저희들을 찾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은행이
그 피해자에게 답변한 답변서를 보면 정말 분노가 듭니다. 뭐라고 답변했느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예비 합격자였습니다. 예비 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제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광구를 비롯한 채용비리 유죄받은 사람들은 편법으로 변적으로 다 구제해서 억대 연봉을 받고 다니게 해주면서 피해자에게는 예비 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폐기했기 때문에 구제해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 청년 보기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 청년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도 아닙니다. 법원 판결에 나왔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공성이 강화된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대주주는 정부입니다. 정부의 구제 방안을 보면 채용비리 당사자는 물러나게 하고 피해자는 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될 때는 하위 전형에서 있었던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광흥랜드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은 광흥랜드 해고자가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금감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인데 부당해고까지는 몰라도 입사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은행에 부정입사한 부모 찬스로 입사한 애들은 입사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은행 모금 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도 취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 놓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가능한데 왜 안 할까요? 저는 그런 의문은 이 자식들이 신의 자식들이 아닌가, 정말 부모들의 권력이 어마어마한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정원이 뭘 대단하다고, 금감원이 뭘 대단하다고 그 자식들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그 피해 단계별로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염치가 있다면 이광구 회장은 그동안 받았던 돈 다 반납하고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진정성을 가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은행 관련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피해자가 그럽니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부정 채용을 해서 사모펀드 피해를 일으킨 게 아니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채용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을 하시고 어른답게 피해자에게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비열한 짓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